힘들었던 게 이제 증상이 시작되고 나서 근육통이 되는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근육통이 끝나는 시점에 폐렴이 시작됐고 그 폐렴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입원까지 했고 11일째 되는 날이니까 저는 들은 생각이 남들은 2주면은 다 퇴원한다고 하는데 이제 11일째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면 도대체 나는 얼마나 더 안 좋아지려나 이런 생각에 사실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예. 저도 입원하고 첫날 금요일 날은 이거 산소호흡기 끼니까 너무 편해졌어. 그리고 그날은 또 밥도 많이 먹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입원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안도. 많이 했는데 음. 다행이네, 잘 됐네, 그래서 저도 그날은 좀 편하게 잤거든요, 애들이랑. 네,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침에 이제 남편 또 먹을 거 챙겨가지고 병원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근데 토요일부터 계속 안 좋고 주일날도. 입원한 지 5일째 되는 날 이제 새벽에 이제 함께 이제 항상 핸드폰 충전해 주시는 할아버지가 증상이 좋아지셔서 퇴원을 하시고 그날 저녁은 다들 핸드폰이 지금 배터리가 간당간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새벽에 지금 증상이 굉장히 심각했던 할아버지 한 분이 help, help 이러면서 엄청 이제 막 간절하게 이제 사랑 간호사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저도 그때 핸드폰 배터리가 없고 내일 아침에 나 충전해야지 싶었고 그분도 핸드폰을 찾으려고 하셨던 몸부림이 뒤척뒤척 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플라스틱이 툭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어떡하나 이러고 있고 주변 분들이 도와주겠지 싶었는데 그분이 계속 끙끙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계속 도와달라고 영어로 help, help 이렇게 is there anyon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저도 이제 핸드폰 배터리가 없고 주변 분들도 이제 특별히 안 도와주셔서 다들 저희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이제 좀 애매하지만 아침에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 그분이 돌아가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은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러더니 이제 항상 늘상 하던 대로 그렇게 이제 배드를 정리하고 저희들 4명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좀 멘탈적으로 몸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되는 게 아닌가. 아프니까 가족들은 이제 나 없이 살아야 되나. 그러면 이제 가나에서 가족들은 또 어떻게 짐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나. 그럼 아내는 또 한국 가서 어떻게 먹고 사나.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있나. 모아놓은 돈이 진짜 얼마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나에서 좀 일하면 연금을 받아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사망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나에 내놓은 연금은 아내가 받아서 갈 수 있나. 뭐 이런 고민들이 많이 되고 멘탈적으로 무너지니까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끼고도 뭐 96이라고 해서 96, 뭐 95, 96 이렇게 나오니까 간호사는 괜찮다고 하지만 이렇게 멘탈이 무너지니까 사람이 급격하게 이제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항상 이렇게 내일은 괜찮아지겠지 이러면서 그 더운 옛날 침대에다 비닐로 덮어놓는데 땀 흘리면서 이게 막 버티는 게 뭐 어려웠지만 내일은 괜찮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텼는데 그날은 하루 종일 1시간 보내는 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 와중에 죽겠는데 간호사들은 이제 중무장한 이렇게 막 모든 걸 중무장한 간호사들만 들어와서 하루에 4번 혈압 그리고 산소 포화도 체크하고 정해진 약을 주사하거든요. 근데 그 바깥에 창문으로 이렇게 간호사들이 지나가면서 계속 제 상태를 확인을 하긴 했어요. 그럴 때마다 지나가면서 헬로 미스터 리 하우 아유 죽겠는데 막 숨 못 쉬가지고 누워가지고 어제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근데 맨날 하와이유 이러니까 너무 화나고 이제 그 입원했던 날에 제가 이제 너무 불편해 이렇게 하니까 입원한 둘째 날에 이제 어떤 간호사가 나름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책상 이게 침대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고 나서는 4일 동안 그 아무도 이걸 안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워서 약간 이렇게 좁힌 상태로 저녁에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땀은 계속 나지. 옷은 못 갈아입어가지고 막 썩은 내 나는데 바깥에서는 하와이 괜찮냐고 그래 물어보지. 막 허리는 끊어지듯이 아프지. 이러니까 그때 멘탈은 무너지지. 그 화요일은 저한테는 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내렸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내려야지 저녁에 자겠다 싶었는데 하필이면 그 저녁 그날에 이제 그 어떤 간호사가 산소 호흡기는 그냥 계속 그 공기가 나오면 이게 드라이해지니까 항상 그 산소통을 지나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산소통에 물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돼서 거의 매일마다 또는 하루에 2번 정도 그 물을 채워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간호사가 이제 오면은 이제 벌써 저도 병원에 입원한 지 5일쯤 됐다고 매일마다 새로운 간호사가 오는데 어떤 간호사는 실력이 좋은 간호사, 어떤 간호사는 초보 간호사, 어떤 간호사는 막 저를 이렇게 주사 주고 이렇게 막 밥이란다. 약 주고 하는데도 막 자기도 좀 겁나는지, 이제, 거기는 중증 환자들만 있는 곳이니까 막 벌써 손을 떨더라고요. 근데 어떤 간호사한테 제발 좀 물 좀 채워달라고 했는데 그 간호사가 빨리 끝내고 나오고 싶은지 너무 이제 미숙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약간 그 나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헐거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기가
이제 산소가 새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제가 저녁쯤에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평소 때보다 이제 숨쉬기도 좀 힘들고 이제 그래가지고 산소가 새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이 산소 호흡기를 좀 어떻게 다시 고쳐야 되겠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간호사는 이제 중간에 이제 그 4번 바이트 체크한 외에는 아무도 오지도 않고 뭐 의사는 당연히 오지도 않고 중간에 바깥에서 이제 창문으로 하와이안 애들밖에 없는데 맨날 지나가면서 Did you take X-ray? Did you take X-ray? 물어봐요. 엑스레이는 엑스레이 월요일부터 첫날부터 월요일부터 엑스레이 찍는다고. 근데 월요일에도 엑스레이 찍는다고 하는데 화요일도 엑스레이 안 찍었어? 왜 안 찍지? 근데 지나가면서 간호사 자기한테 물어보고 의사 환자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엑스레이 찍었는지를 본인들이 모르고 맨날 Did you take X-ray? 너무 힘드니까 No 이러면 Why? 왜 나한테 자꾸 물어봐. 왜 안 찍었는지. 나도 알고 싶다. 내가 내 엑스레이 상태가 어떤지. 하여간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 고치지 않으면 저녁에 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냐면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하는 게 진짜 너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보니까 산소호흡기에 산소에 물통이 있고 물통에 이제 산소가 나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산소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헐거우니까 제가 그 중간 이음새들이 너무 헐거워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침대가 그나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손을 뻗어가지고 그 모든 이음새들을 잘 이렇게 하고 간호사들한테 자꾸 물러달라고 그러면 간호사들이 싫어하고 막 빨리 그냥 주사나 주고 나가고 싶은데 쓸데없는 시키니까 싫어해서 제가 이제 그 산소통도 제가 임의로 제가 빼서 제가 이제 먹는 물 같은 거 중에 새물로 이렇게 채우는 방법을 그날 제가 터득했어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간호사가 자기가 했어? 제가 했어. 그전에는 하루 종일 제가 그 산소통만 보고 있었어요. 물 떨어질 때 됐는데 안 채워주려나 안 채워주려나 안 채워주려나 그것만 하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채우기 시작해서 이제 가득 채워서 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그래서 아니 이거 그래서 의자 이렇게 된 거.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제 저 할아버지처럼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니까 일단 잠을 잘 자야 되겠더라고요. 벌써 아픈 상태에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면은 내가 호흡을 멈추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에, 왜냐면 이제 호흡하기 굉장히 어려우면 호흡을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얕게 빨리빨리 쉬면은 산소파도 확 올라가요. 제가 테스트 해봤는데 그런 산소파도 확 올라가고 천천히 쉬면 또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호흡을 못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에 조금만 잠을 자꾸 이렇게 깨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하지만 입원한 지 5일째 되던 날에는 기존에 산소 호흡기 끼고도 91이었지만 96까지 올라온 상태니 빨리 자서 회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제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제 내려와서 제가 호흡을 이제 빨리빨리 쉬어서 몸에 산소를 가진 다음에 내려가서 이거를 이제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려야 되니까 돌리는데 조금씩 이제 호흡은 가빠지고 이제 행동이 되니까 이제 몸에서는 산소를 소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제가 정신을 잃기 전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 돌리고 탁 누웠는데 세상에 이렇게 일자로 누워 있는 게 얼마나 천국 같은지. 그날은 진짜 저녁에 편하게 지냈어요. 6일째 되는 날. 이때부터는 좀 낮았다. 6일째 되는 날. 저녁에 잠을 잘 잔 덕분인지 아니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멘탈이 무너졌지만 죽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몰라도 입원해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산소 호흡기를 끼고도 97 되는 그 산소 포화도 유지하는 걸 보고 이제 산소도 이제 강하게 플로우가 있는데 강하게 줄 수 있고 약하게 줄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산소량을 줄이면서 자가 호흡을 더 유도하도록 치료법을 변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 산소 포화도 10에서 6으로 낮춰서 이제 되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내에게 알려줬고 아내도 너무 힘들게 지내다가 집에서 이제 그 소식에 좀 더 기뻐했죠. 그리고 설사도 입원해서 6일째 되는 날, 총 아파서 16일째 되는 날에 16일째 되는 날에 설사도 멈춰서 저는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하나 보다 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그 비닐 침대에 누워서 땀 흘리면서 자는 게 고통스러웠는데 항상 아내가 준 담요, 땀을 잘 흡수하는 그 담요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목에 베개처럼 쓰다가 제가 어떤 용기가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부터 제가 하나씩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워서 양치질 할 수 있어 나. 잠시 산소 올리고 양치질 막 하고 이제 누워가지고 휴지를 이만큼 한 다음에 양치질 한 거 뱉고 그리고 마시도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산소기 끼고 이렇게 있으면은 양치질 안 하면 너무 힘들어. 이거는 자기 냄새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고통은 안 겪어본 사람 모르는데 이거를 3일 4일 안 하다 보면은 진짜 양치질을 했으면은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 양치질을 향한 바람이 너무 커. 근데 시험 보시는데 저까지 걸어가서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양치질을 하러 이렇게 걸어가면
그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서가지고 또 양치질 해야 되잖아. 이것 자체가 너무 힘든데 누우니까 이 양치질 하다가 다시 숨 쉬고 또 하다가 숨 쉬고 뽀글뽀글 해서 휴지에다가 뱉고 그리고 이제 먹는 물로 헹궈가지고 다시 휴지에 뱉고 자기한테 지퍼백 달라 그랬잖아. 지퍼백에다가 휴지 버리고 지퍼백에다가 입 헹겨서 버리고 그리고 지퍼백 나중에 버려달라 그러고 양치질을 며칠 만에 했는데 진짜 전날에 그 침대 내리고 천국을 맛봤는데 양치질하고 나서도 천국을 맛봤어. 그리고 이제 제가 너무 이제 용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 비닐로 싸져 있는 침대를 벗어나고자 산소호흡기를 떼고 다시 침대에서 내려와서 정신이 아득해져 가는 거 붙들고 제 담요를 침대를 덮을 수 있게 딱 한 다음에 그리고 침대에 올라왔는데 기존에 이제 땀이 계속 차던 그 비닐 침대에만 있다가 그 땀이 흡수되는 그 담요 위에 누우니까 세상이 그렇게 뽀송뽀송하고 이게 진짜 간호사한테 좀 해달라 그러지. 간호사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간호사들은 들어오면 나가기 바쁘고 해서 뭘 부탁하면 되게 싫어해. 그렇다고. 그래서